안녕하세요, IT파파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여러분들께 오랜만에 영상으로 찾아뵙게 되었는데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이렇게 하고 싶은 이야기는 기존에 제가 가지고 있던 아이폰 XS 맥스 제품과 이제 앞으로 출시될 아이폰 11 혹은 11 프로와 그 스펙상의 어떤 비교를 좀 해보려고 해요. 지금 벌써 이제 발빠른 유튜버 분들께서는 이제 해외 직구나 이런 걸 통해서 벌써 이제 아이폰 11 제품들을 구매를 해서 리뷰를 하거나 뭐 언박싱을 하거나 이런 분들이 많으신데, 저는 아직은 국내에는 정발이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만약에 제가 그런 제품들을 구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게 된다면 그건 아마 정발 이유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러기 전에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아이폰 XS 맥스도 굉장히 스펙상으로 훌륭한 제품이고 아직까지 뭐 어디 가서 꿀리지 않는 제품임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걸 두고 굳이 뭐 아이폰 11이나 뭐 11 프로로 넘어갈 필요가 있을까라는 약간 고민이라든지 의구심이 들고 있는 상황이에요. 저는 저와 비슷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게 스펙표상으로 어떤 하나하나 조목조목 비교를 해보면서 과연 내가 아이폰 XS 맥스에서 11으로 넘어갈 것이냐 아니면 11은 건너뛰고 그 다음 제품으로 넘어갈 것이냐, 약간 이런 고민을 같이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지 않을까 해서 이런 시간을 좀 마련을 해봤습니다. 저도 지금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같이 알아보면서 조금 더 이렇게 마음을 정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러면 지금부터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이 아이폰 XS 맥스와 이제 앞으로 출시될 아이폰 11 또는 11 프로 제품과의 그 스펙상 비교를 좀 해보면서 여러분들과 같이 고민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지금 제가 살펴보고 있는 화면은 그 애플 공식 홈페이지의 아이폰 모델 비교하기 화면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제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아이폰 XS 맥스, 그 다음에 아이폰 11 프로 맥스, 그 다음에 아이폰 11 이렇게 세 가지 모델을 가지고 좀 비교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XS 맥스를 가지고 비교를 하는 이유는 제가 가지고 있는 모델이 XS 맥스이기 때문이고, 그 다음에 11 프로 맥스는 당연히 XS 맥스와 동일한 포지션의 다음 버전 모델이기 때문이고, 그 다음에 11은 고급 모델과 조금 다른 일반 모델인 11과의 또 어떤 차이점도 같이 보기 위해서 이렇게 세 가지 제품을 비교를 해봤습니다. 일단은 색상은 기존의 XS 맥스는 실버, 스페이스 그레이, 그 다음에 골드 세 가지 색상으로 출시가 되었고, 11 프로 맥스도 마찬가지예요. 실버, 스페이스 그레이, 골드 요건 동일한데 이번에 새로 나온 아주 핫한 미드나잇 그린이라는 컬러가 새로 출시가 되었죠.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여기 화면상에서도 약간의 차이가 느껴지는데 색감이 좀 달라요. 같은 골드나 아니면 뭐 스페이스 그레이나 실버라고 해도 약간씩의 어떤 색상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일반 11 모델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다양한 색상이 출시가 되었습니다. 퍼플, 옐로우, 그린, 블랙, 화이트, 레드, 아이폰 XR 모델하고 동일하게 굉장히 다양한 컬러가 출시되었습니다. 화면 크기는 XS 맥스도 그렇고 11 프로 맥스도 그렇고 6.5인치형이고요. 아이폰 11은 6.1인치형입니다. XS나 아니면 11 프로 모델 같은 경우는 5.8인치형이죠. 약간 오히려 그냥 일반 11 모델보다도 좀 화면 크기가 작은 편인데, 그거 외에는 맥스 모델과 다른 일반 모델과의 차이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화면 크기라든지 뭐 배터리 타임 정도만 제외하면. 근데 여기서도 보시면 알겠지만 11 프로 모델 같은 경우는 슈퍼 레티나 XDR 디스플레이라고 되어 있고, XS 맥스 같은 경우는 슈퍼 레티나 HD 디스플레이예요. 아무래도 요 표현하는 방식이 기존과 달라진 거 보면 디스플레이도 뭔가 기존과는 다르게 좀 더 향상된 성능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좀 차차 또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글래스 및 스테인드 스틸 디자인, 그리고 표면 질감을 살린 무광 글래스 및 스테인리스 스틸 디자인. 요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요 뒷판에
똑같은 글래스 재질인데 테네스는 맨질맨질한 재질이고 11은 약간 좀 뭐라고 해야 돼? 약간 살짝 무광 느낌이 있어서 약간 좀 다른 느낌을 주는 재질이라고 합니다. 스테인리스 스틸 디자인은 동일한 것 같고 11 모델 같은 경우는 일반 글래스고 알루미늄이죠. 스테인리스가 아닌 알루미늄 디자인입니다. 이거는 XR과 동일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카메라 같은 경우는 기존의 테네스는 듀얼 12메가픽셀 카메라 와이드와 망원이 2개짜리 카메라였고 11 프로 같은 경우는 카메라가 3개죠. 이번에 울트라 와이드 카메라가 추가가 돼서 카메라가 이렇게 3개입니다. 그렇게 혹평을 받았던 인덕션 아니면 방독면 여러가지 별명이 생겼는데 이런 카메라 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11 모델 같은 경우는 이제 망원 렌즈가 빠져서 렌즈가 2개인 것으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인 렌즈 외에도 트루뎁스 카메라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테네스 맥스에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기존에는 보시면 여기 FHD 동영상 촬영이 가능한 7메가픽셀 카메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번에 11 프로 같은 경우는 4K 동영상이 촬영이 가능한 12메가픽셀 카메라로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이거는 11 일반 모델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업그레이드가 됐고요. 이 세 버전 모두 페이스 아이디를 지원을 하고 그리고 이 칩셋 굉장히 중요한 하드웨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 A12 칩셋에서 이번에 A30 칩셋으로 업그레이드가 됐죠. 그 다음에 뉴럴 엔진도 2세대에서 3세대로 업그레이드가 되어 탑재가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배터리 같은 경우는 지금 11 프로 맥스 같은 경우에 테네스 맥스보다 최대 5시간 더 배터리가 길어졌다고 해요. 배터리 사용 시간이. 그리고 11 같은 경우는 기존 10R보다 1시간 정도 긴 배터리 사용 시간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11 프로 맥스 같은 경우는 5시간이면 이거 굉장한 업그레이드가 된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방수도 최대 수심 2m, 최대 30분 생활 방수에서 최대 수심 4m 30분으로 늘어났죠. 근데 다만 일반 아이폰 11 모델 같은 경우는 기존하고 동일하게 최대 수심 2m 30분을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저장 용량 같은 경우는 조금 아쉬운 게 기본 64기가부터 시작을 하는데 이거를 뭐 128기가라든지 이렇게 조금 11 프로 맥스 버전을 조금 더 좀 업그레이드를 해줬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지만 기존과 같이 64기가, 256기가, 512기가 이렇게 세 가지 버전으로 출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자면 디스플레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기존의 슈퍼레티나 HDR 디스플레이에서 슈퍼레티나 XDR 디스플레이로 업그레이드가 됐고 일반 아이폰 11 같은 경우는 기존의 XR과 마찬가지로 리퀴드 레티나 HD 디스플레이 요거는 이제 LCD 디스플레이죠. 슈퍼레티나 XDR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OLED 디스플레이인데 OLED 싫어하시는 분들은 요 LCD 쪽으로 가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일단은 아이폰의 그 고성능 모델들은 OLED 버전으로 출시가 되고 있습니다. 명암비 같은 경우는 거의 2배가 아니고 2배로 명암비가 늘어났고요. OLED 디스플레이가 명암비나 이런 거는 훨씬 뛰어나기 때문에 LED를 채택하고 있는 아이폰 11 같은 경우는 명암비에서는 굉장한 차이가 나죠. 기존에 테네스 맥스까지 지원을 하고 있던 3D 터치가 이제 아이폰 11부터는 삭제되고 햅틱 터치로 대체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테네스 맥스에서는 최대 밝기가 625니트까지 였는데 이번에 11 프로는 800니트까지 최대 밝기가 증가했다라고 하니까 밝은 굉장히 쨍한 햇볕 아래에서도 더 밝게 화면을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디자인은 아까 위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글래스와 스테인리스 스틸이었는데 이번에는 뒷면 유리가 무광 글래스로 바뀌었죠. 그리고 제가 알기로 광고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뒷면 유리를 통으로 하나의 유리로 깎아가지고 만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느낌도 굉장히 깔끔하고 실제로 보면 실물이 굉장히 이쁘다라는 얘기도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한번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크기 및 무게를 보시면 기존 10S Max보다 이번에 11 프로 맥스가 조금 더 크기가 커졌어요. 세로 크기도 조금 커졌고 0.5mm 정도 커졌고 가로 크기도 0.4mm 정도 커졌고 두께도 0.4mm 정도 두꺼워졌는데, 이게 그 카메라 기준인지 아니면 일반 카메라를 제외한 일반 몸체 기준인지는 확실치가 않아서 이거는 나중에 한번 확인을 해봤으면 좋겠네요. 이 카메라가 카툭툭T라고 해서 2번 튀어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그거 기준이라고 하면은 그래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겠지만, 일반 몸체가 그렇게 두꺼워졌다라고 하면 이거는 약간 좀 마이너스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가뜩이나 10S Max 같은 경우는 저는 좀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사용을 했었기 때문에, 무게는 기존에 208g에서 226g으로 더 무거워졌어요. 이게 제가 예전에 영상에서 한번 언급한 적이 있었는데, 갤럭시 쪽 스마트폰들하고 아이폰 쪽 스마트폰들하고 보면 무게 차이가 굉장히 나거든요. 아이폰이 무거워요. 압도적으로 양쪽으로 들어보면 아이폰은 굉장히 무겁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더 무거워졌네요. 아이폰 11은 워낙에 화면 크기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크기나 무게나 이런 두께는 이 다른 두 모델과 비교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카메라는 기존의 듀얼 12메가픽셀 카메라 와이드와 망원 렌즈 두 개를 지원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트리플 12메가픽셀 카메라, 울트라 와이드 망원 이렇게 세 가지로 변경이 됐고, 아이폰 11 같은 경우는 기존과 같이 듀얼 카메라예요. 근데 이제 망원이 삭제가 되고 울트라 와이드와 와이드 카메라 두 개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제가 여기서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은 화질도 화질이지만, 제가 기존에 아이폰 10S Max도 그렇고 이번에 새로 구매했던 갤럭시 노트 10도 그렇고, 촬영을 하면서 줌을 당기거나 아니면 멀리 이렇게 보려고 하면 카메라 렌즈가 바뀌면서 화질이라든지 색감이라든지 이런 게 확 차이가 나거든요. 렌즈가 바뀔 때. 근데 이게 굉장히 저는 되게 거슬리더라고요. 근데 제가 듣기로는 이번에 아이폰 11 같은 경우에 그런 거를 없애기 위해서 색감이라든지 아니면 화질이라든지 이런 거를 굉장히 보정을 많이 해서 그런 차이가 없게끔 만들어 놨고, 세 가지의 카메라 렌즈를 하나의 렌즈처럼 쓸 수 있게끔 만들어 놨다 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저는 사실 굉장히 기대가 되는 부분이라서 요거는 한번 나중에 진짜 실제 써보고 리뷰를 해볼 수 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렌즈를 좀 보자면 와이드는 1.8 조리개 기존과 동일하고요. 망원은 2.4에서 2.0으로 조리개가 조금 더 밝아진 걸로 확인이 됩니다. 울트라 와이드는 이번에 새로 추가된 렌즈이기 때문에 2.4 조리개로 새로 추가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야간 모드나 자동 조정이라는 기능이 추가가 돼서 야간에 촬영 시에도 굉장히 촬영이 잘 될 거라는 광고를 많이 들었는데, 이것도 실제로 촬영을 해봐야 어떤 느낌일지 알 수 있을 것 같고, 이것도 나중에 리뷰를 한번 해볼 수 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줌인이라든지 줌아웃 같은 경우도 기존과는 달라진 부분이 있어요. 기존에는 2배 광학 줌인, 디지털 줌으로는 10배 이렇게 됐었는데, 줌인이 2배, 그 다음에 줌아웃도 2배, 그 다음에 디지털 줌은 기존과 동일하게 10배. 그러니까 2배 광학 줌아웃이 추가가 됐죠. 11 같은 경우는 2배 광학 줌아웃이 지원이 되네요. 줌인은 오히려 없고, 최대 5배 디지털 줌, 이렇게 두 가지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플래시 같은 경우는 트루톤 플래시, 슬로우 싱크 기능을 갖춘 트루톤 플래시 기능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트루톤 플래시가 더 밝아졌다고 하네요. 그 다음에 사진을 위한 스마트 HDR, 차세대 스마트 HDR, 이것도 뭔가 기능적인 향상이 있는 것 같은데, 이거를 실제로 느낄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나중에 아마 두 개를 비교를 해보면서 어떤 차이점을 확인을 해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면 좋을 것 같아요. 동영상 촬영 부분, 이거 제일 많이 쓰는 기능인 동영상 촬영 부분에서 확장된 동영상 다이내믹 레인지, 요게 이제 약간 달라졌네요. 기존에는 초당 최대 30프레임까지 지원을 했는데, 지금은 초당 최대 60프레임까지 지원을 한다고 하니까, 촬영을 이제 60프레임 촬영을 하더라도 요 동영상 다이나믹 레인지를 지원한다는 얘기겠죠. 동영상 촬영 때도 기존에는 2배 광학 줌인까지 지원을 했는데, 이번에는 2배 줌인, 2배 줌아웃, 그 다음에 6배 디지털 줌은 기존과 동일하게 지원을 합니다. 11은 2배 광학 줌아웃, 그 다음에 최대 3배 디지털 줌,
이게 좀 다르죠. 그 다음에 오디오 줌 기능은 그 노트 10에서 좀 강조했던 기능 중에 하나였던 것 같은데 11에서도 지원을 하나 봅니다. 이거는 또 노트 10과의 어떤 비교를 해보면 또 재밌을 것 같네요. 그 다음에 퀵테이크 동영상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도 이게 어떤 걸 말하는지는 추후에 한번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고, 전면 카메라는 10S Max에서는 7메가픽셀이었는데 이제 12메가픽셀로 업그레이드가 됐네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차세대 스마트 HDR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네마틱 동영상 흔들림 보정, 이거는 업그레이드가 됐어요. 기존에는 FHD 및 일반 HD 지원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4K까지 지원을 하는 것 같습니다. 흔들림 보정을. 전면 카메라에서는 FHD 동영상 촬영까지 지원을 했었는데 4K 동영상 촬영도 가능한 것 같고, 그러면은 저 같은 경우는 기존에 화면을 못 보고 후면 카메라로만 이렇게 항상 촬영을 했었는데 이거는 그러면 전면 카메라로 촬영을 해놓고 화면을 보면서 촬영이 가능해지겠네요. 이거는 굉장히 훅 땡기는 사항인데요. 이거 굉장히 뽐이 오고 있습니다. 기존에 스테레오 사운드 재생을 지원을 했었는데 이번에 11 프로나 11은 돌비 애트모스까지 지원을 하는 것 같아요. 이제 사운드가 기존에도 굉장히 아이패드도 그렇고 아이폰도 그렇고 사운드가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더 이제 실감나는 소리를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11 프로 같은 경우는 18W 이제 급속 충전 어댑터를 포함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굉장히 환영할 만한 일인데, 근데 노트 10은 25W짜리를 포함을 하고 있어요. 25W 대 18W면은 이걸 좋아해야 되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워낙에 이런 어댑터의 짠돌이었던 애플이 18W짜리를 포함을 시켜줬다는 건 아쉽지만 칭찬은 해줘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워낙에 어댑터의 짠돌이었으니까 칭찬을 해줘야 될 것 같고, 이 정도 스펙상으로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정도의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좀 기대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트리플 카메라를 하나의 렌즈처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라든지, 그 다음에 전면 카메라로 4K 동영상을 촬영할 수 있다라는 점이라든지, 그 다음에 배터리 타임이 늘어났다는 것, 이런 것도 굉장히 좋은 것 같고, 몇몇 가지 기대가 되는 점들이 보이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셨나요? 일단 스펙편은 여기까지 비교를 해보겠고요.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그 아이폰 XS Max와 아이폰 11, 그 다음에 아이폰 11 프로의 그런 스펙상의 비교를 하나하나 해봤는데요. 고민이 굉장히 많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나는 굉장히 주머니 사정이 넉넉해서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그냥 신제품이 나오면 바로바로 구매를 하겠다, 이러신 분들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이게 한두 푼 하는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고민을 굉장히 많이들 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 이렇게 저와 같이 살펴보시면서 어느 정도 조금 고민을 풀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까지 이렇게 알아본 여러 가지 스펙상의 차이점 중에서 저도 굉장히 약간 좀 기대가 되는 부분이라든지 좀 확인해보고 싶은 부분들이 좀 있어서, 나중에 아이폰 11이나 11 프로를 만약에 구해볼 수 있게 된다면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존의 아이폰 XS Max와의 실제 사용해보면서 차이점을 좀 비교를 해보고, 영상 촬영할 때 어떤 그런 느낌이라든지 화질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직접 비교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영상을 나중에 찍어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저와 마찬가지로 이런 고민들을 하고 계셨던 분들은 정식 발매되기 전까지 조금 더 이렇게 고민을 해보시고, 정발이 되면 그때 지르실지 아니면 이번에는 좀 꾹 참고 다음번에 기회를 노리실지, 정발까지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동안 많이 고민들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